자, 봅시다. 민족운동의 전개로 넘어가 볼까요? 115페이지. 자, 181번이었죠? 181번 봅시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로 옳은 것은,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강화도 조약 조1 수호 조규 1876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자, 영선사 파견. 영선사는 1881년 9월에. 자, 여기서 또 하나 참고. 조사시찰단이 파견됐어요. 자,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파견된 거 알죠? 영선사는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면서 유학생이죠.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자, 조사시찰단은 1881년 4월이에요. 만약에 순서를 물어본다면 조사시찰단이 먼저, 그 다음에 같은 81년이지만 영선사가 그 다음이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를 찾아라 라고 했잖아요. 자, 제시문 볼게요. 1번. 궁극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했다. 자, 궁극기무처는 1차 가부개혁 때만 있었어요. 1차 가부개혁 때만 있었죠. 1차 가부개혁은 1894년 7월에서 1894년 11월. 요 시기 즈음에. 자, 그러면 궁극기무처의 총재. 궁극기무처의 총재. 김홍집. 앞에서 우리가 잠깐 나왔었죠. 궁극기무처의 총재는 김홍집. 자, 두 번째. 개화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다. 통리기무화문은 앞에서 제가 연도 얘기했었죠. 1880년에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로 만들었다가 1882년에 이모군란 때 폐지. 자, 3번.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홍범 14조는 2차 가부개혁이라고 했고 1894년 12월에. 자, 4번. 구본신참의 개혁 원칙을 정하고 대한국 국제를 선포했다. 자, 여기다 쓸게요. 대한국 국제를 선포한 건 대한제국에서. 그쵸? 연도를 쓸게요. 1899년.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문서고,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 무한한 황제권을 강화한다. 전제군주제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되겠죠? 자, 182번 봅시다. 보기 밑줄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부는 가 공사의 서울 부임의 답례 겸 서구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1883년에 가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보빙사의 구성원은 민영희, 공영식, 서광범 등 11명이었다. 자, 그러면 가는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나온 김에 사절단 한번 살펴봅시다. 금방 나왔지만. 자,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수신사.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수신사. 자, 1차 수신사 김기수. 1876년에 김기수. 자, 2차 수신사는 1880년에 김홍집. 이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수신사는 1882년에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더러 야 사죄사를 보내. 사죄하러 보내라. 그래서 사죄사를 보냈었어요. 이때 박영효. 자, 그리고 이때 박영효랑 김옥균이 가는데 요때 가면서 우리나라만 깃발이 없네. 배에다 깃발을 꽂았지. 그게 바로 태극기. 그래서 공식적으로 태극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최초 사용. 그래서 요게 바로 요런 얘기 나오면 박영효 그리고 요 이모군란의 결과다. 요 사건은 이모군란이에요. 자, 보시면 되겠고 일본에 파견한 수실단, 사절단 또 하나 있죠?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은 1881년 4월에 조사시찰단은 말 그대로 조사를 파견해. 조사. 벼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를 파견하고 그 조사한테 딸려보냈어. 사절단들을 딸려보내서 말 그대로 시찰하고 와라. 일본 가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사시찰단을 파견했고 자, 청에 파견한 사절단을 영선사. 자, 영선사는 사절단이면서 유학생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38명 정도의 37명, 8명 이 정도의 유학생이 파견됐었는데 원래는 몇 년 공부할 것을 이제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년 만에 되돌아와서 그래도 또 본 건 있으니까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만드는 관청을 설치했죠. 자, 그 다음에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 보빙사. 요 보빙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서 공사를 파견하자 우리도 파견했던 게 바로 미국 보빙사. 자, 그래서 요 나라별 사절단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미국을 말하는 거죠. 자, 미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부터 봅시다. 자, 삼국간섭에 참여하였다. 삼국간섭은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게 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발끈. 그러면서 일본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1895년 4월에 있었고, 자, 그러면 삼국이니까 세 나라겠지? 러시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러푸독, 러도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러푸독, 러도프. 자, 그럼 미국이 없어. 두 번째, 용안포를 강제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다. 용안포 조차를 요구한 건 러시아. 요걸 용안포 사건이라고 그래요. 결국엔 러시아가 점령을 해버렸고 결국에는 일본과 분쟁을 일으켜서 러일 전쟁의 계기가 되는 게 용안포 사건 러시아 1903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903년에 용안포 사건이 있었고요. 자, 3번에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영국. 자, 영국은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는데 이건 연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약 3년간 점령했었고 자, 그럼 왜? 누구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아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영국 4번 운산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다. 미국. 운산금광. 이 운산금광이라는 데서 금이 엄청 나가지고 그 노다지 아시죠? 그 노다지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만들지 마라 이러니까 오, 보물인가 보다. 이게 이제 노다지잖아요. 그래서 노다지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운산금광.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은 말어. 운산금광도 있어. 이건 영국이야. 운산금광은 미국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면 돼, 우리는. 알죠? 운산금광만 알아두면 되는데 혹시 또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고. 알겠죠? 이거는 못 들었으면 뭘 말고 그냥. 네. 왜냐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참고로 하시고 나 이것도 잘 몰라. 그러면 그냥 요것만. 알겠죠? 운산금광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3번으로 갑시다. 자, 보시면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정척사운동. 자, 위정척사운동. 일단 위정척사운동은 시기별로 봐야 돼요. 시기별로, 연대별로. 자, 그래서 1860년대 위정척사운동부터. 자, 1860년대는 병인양요가 있었던 해예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 서양이 쳐들어오면 야, 우리 또 싸운다? 요게 이제 그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런 거를 척화주전론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을 알짱거리던 이양선이 요구하는 게 통상이에요. 그래서 통상불가론. 자, 척화주전론, 통상불가론을 제시했었고 이때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항로, 기정진. 자, 그 다음에 1870년대로 가볼게요.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반대해? 개항은 안 된다. 그래서 개항불가론. 자, 하지만 결국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랬더니 일본도 똑같은 나쁜 놈이네. 그래서 외양일체론. 자, 그러면 개항불가론, 외양일체론을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이때의 학자 누구? 최익현. 그죠? 최익현이 오불가소, 개항불가소라는 상소를 올려서 거기에서 외양일체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최익현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 1880년대는 이때는 이제 개화정책, 드디어 개항을 하고 개화정책이 실시될 때니까 요 시대는 개화는 안 된다. 개화 반대. 자, 그리고 딱 이때 또 우리나라의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죠? 조선책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만인소라는 상소가 올라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전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손, 홍제학. 요 영남만인소를 올린 사람이 이만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만손, 홍제학 등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자, 1890년대는 자, 이때는 이제 을미사변 있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지. 싸워야겠지. 그래서 항일의병 운동이 일어난 시기. 항일의병 운동이 일어난 시기. 자, 그래서 항일의병 운동이니까 을미의병이겠죠? 일단 이때는 그래서 유인석, 이소응,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계양불가, 외양일치, 최익현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 이만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위장척사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익현은 외양일치론을 내세우며 개항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맞아요. 1870년대 몇 년대인지만 여러분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아하, 70년대. 자, 2번 이항로는 척화주전으로 주장하며 통상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맞아요. 1860년대. 자, 3번 기정진 등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로 올려 조선책략에 들여온 김홍집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기정진은 60년대, 1860년대. 그 다음에 이렇게 만인소로 올렸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만손이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홍제학은 주화매국의 신류를 처벌하고 서양 물품과 서양 서적을 불태우고 주장했다. 자, 요 홍제학이 여기 있죠. 홍제학이 만언척사소 여기다 쓸게요. 만언척사소로 올려요. 만언척사소. 근데 이게 너무 논조가 쉽게 말하면 세. 좋게 말하면 세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막 왕한테 막 네가 왕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백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막 까불었어. 그래가지고 죽여. 야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 세게 센 논조로 말을 막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80년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만손, 홍제학 80년대. 자, 위장척사 운동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걸 드립다 그냥 외우면 완전 헷갈리겠지. 그 상황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는 병인양요 있었고 이양선이 출몰하던 시기니까 반대. 이때는 개항이 있었던 시기니까 개항의 반대. 자, 80년대는 개화 정책이 있었고 그 조선쟁략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반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항일의병 운동, 을미사변이 있었으니까 항일의병 운동. 이런 식으로 시기랑 연결해서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이 암기하거나 생각을 하기가 좋지. 아니면 이거 그냥 외우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다 그냥 반대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면서 체크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 교재 보면은 사료가 나와요. 여기에 맞는 사료. 요 위장척사 운동하고 그 밑에 사료가 언급되니까 이왕 공부하실 거면 사료랑 같이 보시면 아 이게 몇 년대 사료구나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게 이렇게 그냥 문제로만 하는 것보다 내용만 하는 것보다 사료랑 같이 보시는 게 여러분 교재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184번으로 가볼게요. 자, 184번 볼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날 밤 무정국에서 낙성연을 열었는데 총판 통영식이 주관하였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담장 밖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이때 민영익도 우영사로서 연회에 참가하였다가 불을 끄기 위해 먼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밖에 흉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을 맞아 맞받아치다가 민영익이 칼을 맞아 당상 위로 돌아와 쓰러졌다. 왕이 경궁으로 거처로 옮기자 각 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라갔다. 깊은 밤 일본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와 호위하였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우정국 낙성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홍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빙사로 미국에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이런 우편제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 우편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우정국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총판을 맡아서 우정국을 만드는데 하필 그때 이제 이 사람도 물론 개화당이에요. 급진개화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하면서 결국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자, 딱 보니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니까 갑신정변이죠. 1884년에. 거기 지금 민영익이 다쳤다고 했죠? 결국에는 미국의 의사 출신의 선교사 알렌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또 고종이 만들어주게 되죠. 자, 어쨌든 갑신정변. 자, 그럼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한성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자,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과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조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한성조약, 텐진조약. 자,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고, 자, 그럼 한성조약의 내용은 뭐냐? 일본이 우리한테 야, 배상금 내놔. 그런데 그 배상금은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 왜냐면 공사관이 이때 전소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 공사관 신축비를 배상해라. 이런 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배상을 하긴 하는데 공사관 신축비란 말이 들어가면 공사관을 새로 지을 거니까 니들이 땅도 내고 그다음에 돈도 내라. 이러면 한성조약. 왜냐면 재물포조약에도 배상금을 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일본 군대를 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텐진조약. 자, 텐진조약은 1885년에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 동등한 파병권을 규정한 거예요. 동등한 파병권을 규정했다. 이게 바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자,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요 두 개의 조약이고 이 텐진조약 때 나중에 요 조약 때문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한성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네, 1번이 정답. 2번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자, 보국 안민 외세로부터 백성을 보호한다. 제폭구민 폭지와 압력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한다. 이게 반해세 반봉건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기치. 동학농민운동의 기치 및 조약, 주장이고. 자, 그 다음에 최익현 등 유생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유생이 주도한 건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항일의병 운동이라고 해도 되겠죠? 둘 다. 자, 4번에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이모 군난.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겠죠. 이모 군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85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군신부자 부부 붕호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 선지에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비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가 국민에게 편리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을 외형적인 것으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자, 도, 유교, 정신, 제도 이런 건 그대로 두고 뭐만 받아들여? 서양의 기술 또는 기계, 무기만 받아들이자. 자, 동양의 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동도서기론은 온건개혁파 또는 집권 세력이라고 봐도 되고 뭐 민시 세력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동도서기론이고 사실 동도서기론은 어느 집권 시기든 어느 시기든 다 집권자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원칙이 된 게 바로 동도서기론이에요. 그게 흥선대원군이든 아니면 뭐 민시 세력이든 누구든 간에 무조건 심지어 대한제국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동도서기론적인 입장에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랑 비교해서 자, 여기 이제 온건개혁파가 나왔으니까 반대는 급진개혁파. 그럼 급진개혁파가 주장한 건 뭘까요? 급진개혁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다 받아들여. 다 때려 고쳐. 쉽게 말하면 싹 고쳐버리자. 요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동도서기론은 기술만 받아들이자, 무기만 받아들이자, 여기는 싹 때려 고치자. 요거잖아요. 문명개화론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시험에는 동도서기론이 훨씬 많이 나온다. 동도서기론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서양 문물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물 수용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 바로 동도서기론이에요. 자, 그럼 1번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외양일체론은 누가? 최익현이 1870년대. 2번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네, 이거죠. 이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기반으로 삼았던 게 바로 동도서기론. 자, 세 번째,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은 급진개화파. 그들의 생각은 문명개화론. 이렇게 볼 수 있죠. 3번은 문명개화론. 4번, 우등화 사회가 열등화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게 사회진화론이에요. 그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아도 되겠지. 이거예요. 이게 사회진화론이고, 요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나중에 일제시대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삼은 거지.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은 일본이 나쁜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우리가 잘못된 거야. 힘을 키워야 돼. 이게 이제 요 사회진화론의 내용이고, 결국에는 애국개몽운동이라든가 나중에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이 이렇게 사회진화론 쪽으로 너무 가다 보면 친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멋있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사회진화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86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내용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청이 잡혀간 흥선대원으로 돌아오게 하고 종래에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흥선대원군이 잡혀갔어. 언제?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 때 잡혀갔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아직 안 왔어. 왜냐면 한 3년 잡혀있다고 했는데 이모군란이 1882년. 그리고 아직 3년이 안 지난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 일단 1번 읽어봤고, 두 번째 볼게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대신과 참차는 매일 한 문 안에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요 내용이 뭐냐? 요건 이제 개혁안이죠. 누가 발표한 개혁안이냐면 갑오개혁 때 개화당, 그러니까 이 독립당, 급진개화파가 발표한 거죠. 14개조 정강. 14개조 정강은 갑신정변 때 발표한 요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 흥선대원군을 빨리 데려와라. 이런 내용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아예 여러분이 딱 보면 이거는 14개조 정강이다 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나오는 문벌 폐지 인민평등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문벌 폐지 인민평등 나오면 갑신정변 이렇게 문벌 폐지 인민평등 요 표현 나오면 14개조 정강이구나 이렇게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3번 보시면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대신과 참찬이면 그냥 고위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는 이런 것들을 왕이 다 주도해야 되는데 대신과 참찬으로 주도하라고? 그러면 왕권이 좀 제한된, 이거는 입헌군 주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아하! 자, 그러면 갑신정변에서 추구한 정치 형태가 뭐라고요? 입헌군 주제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입헌군 주제. 자, 그러면 우리는 연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연표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쭉 연도만 써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책에다가 표시하시고, 저는 그냥 여기다가. 자, 맨 처음에 강화도 조약 1876년. 자, 그다음에 이모군란은 1882년. 자, 거문도 사건이죠? 1885년. 자, 1885년부터 1887년이긴 하지만, 87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1885년에 시작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1894년 7월부터. 그 다음에 독립협회 96년. 그래서 순서대로 쭉 한번 해보시고,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이면은 1884년이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나로 들어가면 되죠? 정답은 2번. 넘겨볼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인데, 자, 보시면은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으로 청의 간섭이 심화돼요. 왜냐면 청이 와서 또 진압을 했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 심화.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지. 자, 그래서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견제를 좀 해볼까? 그래서 체결한 게 조러 통상조약. 조러 수호 통상조약. 조러 수호 통상조약을 청나라 알선 없이 체결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좀 친해져요. 그래서 막 비밀 협약 같은 것도 막 해볼까? 이러면서 막 이제 주도를 하는데, 자, 러시아가 조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짝 또 관련을 갖고 하니까 영국이 발끈.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고, 자,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를 두고 막 러시아가 영국이 일본이 청나라가 막 난리 났지. 그래서 중립화론이 나오는 거야. 차라리 중립국으로 만들어 버릴래? 그러면서 중립화론이 제시되죠. 1885년에. 자, 그러면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람은 육일준, 육일준이랑 독일의 부영사인 부들러. 그래서 육일준과 부들러.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 쭉쭉쭉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187번 볼게요. 1번.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 영세 중립화국을 건의했다. 여기 중립화론 85년. 자,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거문도 사건. 85년, 1885년부터 87년 사이에 거문도 사건.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에게 통상특혜를 허용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언제? 1882년이잖아요. 1882년 8월에. 그래서 아니고, 자,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텐진 조약은 언제? 텐진 조약은 1885년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맞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갈 건데,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역시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동학농민운동이 아직 헷갈린다. 그러면 오늘 꼭 공부하세요. 동학농민운동은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시험 잘 나온다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건 무슨 똥배짱이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공부하세요. 알겠죠? 제가 온라인 수업 강의 촬영할 때는 막 설명하다가 멈춰라. 그리고 지금 공부해라. 지금 공부하고 다시 이어서 봐라. 그만큼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보고 있어? 멈춰. 네, 멈추고 빨리 동학농민운동 순서부터 외워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동학농민운동이 내가 좀 아직까지 좀 헷갈리네. 오늘 하세요. 오늘. 미루지 마시고 이제부터 미루면 없다. 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88번. 자, 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첫 번째. 백산에서 경문을 발표하고 빵토현에서 관군에 승리하였다.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어차피 동학농민운동 순서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고부 밀란. 자, 조병갑의 폭정으로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94년 1월에 조병갑, 고부 군수 조병갑의 폭정 때문에 자, 그리고 만석부 사건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 만석부라고 하는 저수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물세를 거뒀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부 밀란. 자, 그 다음에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이제 다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서울에서 안핵사가 파견돼서 백성들을 좀 다독다독 달래고 했어야 하지만 이 안핵사가 주동자를 찾아서 농민을 탄압하고 괴롭혔어요. 그러자 에라 모르겠다.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1차 봉기가 1894년 3월이고요. 자, 1차 봉기에는 또 많은 사건들이 또 걸려있죠. 처음에 무장에서 봉기했어요. 무장이라는 건 지역 이름이에요. 3월 20일에 무장에서 봉기를 하고 그리고 백산으로 왔어요. 백산 봉기. 이게 이제 3월 25일 날 백산으로 왔어요. 자, 백산에서 여기다가 본부를 차렸죠. 호남 대도소 이런 걸 차려서 여기에서 경문, 강령 이런 거 발표하죠. 여기서
경문과 강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를 차렸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해요. 전투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황토현 전투. 자, 그래서 황토현 전투가 4월 7일. 그래서 4월 7일에 황토현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전라남도로 내려가요. 남도 쪽으로 내려가요. 왜냐면 세력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도까지 내려갔다가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자, 그래서 전라남도까지 내려가서 세력을 모으면서 장성에서 이기고, 자, 이제 전라도의 중심이 전주니까 전주 도청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주성 점령. 자, 전주성을 점령한 게 4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3, 4월에 이렇게 1차 봉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봅시다. 4월 27일. 자, 그럼 이제 1차 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주 하약기 또는 패정개혁안 실천기라고 그래요. 1894년 5월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주성을 점령을 했어요. 나라에서는 전주, 전라도를 다 뺏긴 거야. 마찬가지로 뺏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또 청을 불러야지. 청군을 부르죠. 그래서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로 이제 주둔, 말하자면은 파견을 하게 되죠. 주둔이라고 쓸게요. 그냥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죠. 우리는 청만 불렀어. 그랬더니 일본이 따라왔어. 뭐 때문에? 텐진조약 때문에. 그렇죠. 따라왔어.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어. 안 되겠네? 얘네 나가라고 하고 우리 요구사항 들어줘. 우리는 자진 해산할게. 그래서 전주화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야 돼. 이런 거. 그 전주화약을 5월 8일에 체결을 하죠. 자,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요지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고, 패정개혁안 제시 먼저 씁시다. 패정개혁안 제시. 자, 패정개혁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집강소는 농민자치기구예요. 전라도에만 53개소를 체결을 했죠. 설치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우리 잘 지내보자. 정부와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이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죠. 키우기 시작하죠.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경복궁 점령. 자, 6월 21일에 경복궁을 점령했고, 그리고 청일전쟁을 발발 일으키게 되죠. 청일전쟁이 발발한 건 6월 23일. 자, 그리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해요.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다는 건 1차 가부개혁을 강요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궁극기무처 설치. 자, 그리고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그러자 농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지. 그게 바로 2차 봉기고요. 2차 봉기는 1894년 9월부터 있었고, 처음에는 삼리에 집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삼리에 처음에 집결했을 때는 남점만 집결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논산에서 집결을 했을 때, 논산 집결에서 남북접이, 논산 집결에서 남접과 북접이 모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남북접 다 모인 게 언제냐? 논산이에요. 요 논산에 집결했을 때가 언제냐면 1894년 10월이에요. 자, 그리고 2차 봉기는 목적이 서울에 우리 왕과 왕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진격을 하다가 중간에 전투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하죠. 그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1894년 11월이고, 자, 앞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 황토현 전투 승리, 황룡촌 전투 승리, 하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네, 승리인지 패배인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봉준이 체포돼요. 12월에. 전라도로 내려갔던 전봉준이 측근의 밀고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1895년 초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요 동아농민운동. 지금 동아농민운동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니까 순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험에는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요 전주화약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동아농민운동에 관한 문제. 자, 봅시다. 188번 볼게요. 자, 동아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골라라. 여기다가 이제 188번 문제를 여기다 풀어봅시다. 첫 번째가 백산에서 경문을 발표했다. 요게 이제 백산봉기. 그러니까 1차 봉기에 해당하는 백산봉기. 1차 봉기에 해당하는 백산봉기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 황토현 전투. 그래서 백산봉기가 3월 25일,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가 4월 7일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고 관군과 화약을 체결했다. 이게 전주화약. 전주화약을 체결한 게 5월 8일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가가 들어가는 거고, 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패배하였다. 우금치 전투 패배. 이게 바로 1894년 11월이니까 자, 전주화약에서부터 우금치 전투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러면은 전주화약 이후에 패전개혁안 제시, 집강소 설치, 뭐 경복궁 점령 다 들어가겠죠. 자, 제시문 볼게요. 1번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자,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니까 무슨 의병? 이쪽에다 쓸게요. 자,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 되겠죠? 그래서 을미의병. 1번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은 1895년에 있었죠. 을미사변 이후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전개혁을 추진하였다. 요거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고부관할을 습격했다. 이게 고부밀란. 고부밀란이면 여기죠. 1894년 1월. 그러니까 요 사건 전. 그 다음에 4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인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갑신정변. 1884년에.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89번도 역시 순서 물어보는 문제니까 바로 이어서 풀어볼게요. 189번 봅시다. 자, 가의 보기는 동학농민전쟁에서 주요 사건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청일전쟁이 발발된 시기는 자, 청일전쟁은 1894년 6월 23일이에요. 자, 6월. 자, 그러면 고부봉기. 자, 저는 순서대로 한번 쭉 이렇게 연표해서. 자, 고부봉기면 고부밀란인 거죠? 1894년 1월.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황토현 전투는 1894년. 황토현이 4월 7일. 자, 그 다음에 전주화약 5월 8일. 그리고 삼례 2차 봉기가 요 아까 삼례 집결이라고 제가 쓴 요거예요. 9월. 여기는 지금 연도를 안 썼지만 1894년 9월에 그래서 1894년 9월. 자, 그리고 우금치 전투 1894년 11월. 자, 그럼 6월 23일이면 가나 다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90번. 가의 체결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패전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자, 정부와 뭐를 맺었어요? 정부와 뭐를 맺었어? 우리 잘 지내보자. 전주화약을 체결했지. 그래서 전주화약을 얘기하는 거고 전주화약은 1894년 5월 8일이에요. 전주화약을 체결했죠. 자, 그러면 요 이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전주화약이잖아요. 전주화약. 그러면은 전주화약 이후면은 요 전주화약기부터 2차 봉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연도를 썼지만 연도를 하나하나 다 외우기 너무 힘드니까 연도 말고 그냥 큼직큼직하게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고부밀란기가 1기. 1차 봉기 시기가 2기. 그 다음에 전주화약기가 3기. 그 다음에 2차 봉기 시기가 4기.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제가 지금 쭉 연도까지 쓴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덩어리로 외우세요. 덩어리. 1기, 2기, 3기, 4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까 황토현 전투나 아니면은 황룡천 전투는 1기, 그러니까 두 번째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1차 분기 시기에. 자, 그 다음에 패전개혁안 집강소, 그 다음에 경복궁 점령은 3기, 전주 화약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지를 좀 덩어리로 크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연도를 썼지만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이렇게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덩어리로, 알겠죠? 시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마 여러분 문제 풀 때 훨씬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저야 이제 여러분한테 좀 그 연도 디테일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연도를 쓴 거예요. 날짜를 쓴 거지 날짜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주화약. 전주화약은 전주화약기잖아요. 그래서 자, 전주화약기 세 번째 시기. 자, 그럼 1번 봅시다. 1번.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했다. 황토현 전투는 1기에 해당하죠. 1기. 그러니까 1차 봉기. 두 번째 시기인 1차 봉기에 해당해요. 자, 그러니까 1번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부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건 고부밀란 첫 번째 시기. 1기 고부밀란. 자,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1차 봉기예요. 자, 고부밀란을 처리하러 왔던 안핵사가 농민을 탄압하니까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 싸우자. 그게 1차 봉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안핵사 나오는 그 제시문은 1차 봉기의 원인. 1차 봉기의 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남접국과 북접국이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했다. 요거는 2차 봉기 시기, 4기, 2차 봉기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크게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91번 마저 볼까요?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충유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자, 요게 백산봉기의 강령. 아까 우리 여기다가 보시면 자, 요 백산봉기 때 경문과 강령을 발표했잖아요. 강령이라고 하는 게 야, 요거 지켜야 될 조항이야. 요게 강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강령에 해당하는 게 여기 사람을 죽이지 말고 뭐 요게 요 백산봉기 시기. 그러니까 1차 봉기이면서 두 번째 시기인 거죠. 동학으로 하면은. 그래서 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요 사건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동학을 찾으면 돼요. 동학 농민운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흥산대원군은 청으로 압송되었다. 언제? 모든 책임을 지고 흥산대원군이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이모군란 때 쫓겨가니까 납치돼 가지. 자, 그래서 1번은 이모군란, 2번 의회를 설립하고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의회 설립을 하고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고 근대학교를 세웠다. 교육입국 조서는 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가보개혁 중에. 4번 집강소를 설치하여 부패한 행정을 개혁하였다. 네,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중에 설치한 거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렇게 동학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순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사건에 어디 들어갈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사건의 어떤 전개 요걸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